안녕하세요. 이긴 부동산의 이씨 기우씨입니다. 네, 이긴 부동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전에 한번 예고해드린 대로 GTX B 노선을 가지고 B의 타이밍이 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여기 어떤 역이 예정이 돼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 거기에 이용하게 될 사람들은 몇 명이 될지 그 예비 타당성 그 보고 자료를 가지고 좀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요거만 보시면 노선에 대해서 역에 대해서 완전 정복하는 B 노선에 대해서. 네, B 노선에 대해서 그런 시간을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네, 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죠. Great Train Express. 네, B 노선 개요를 보시면 일단 뭐 아주 과거부터 이제 계획이 있었는데 최근 이제 급물상을 타게 된 게 2016년도 6월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국토부 고시로 해가지고 A, B, C 노선이 고시가 되면서 그해 11월에 이제 뭐 A 노선, B 노선, C 노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제 6개월간에 걸쳐서 이제 했는데,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이 1 이상이 나와서 이제 사업성이 있다. 그리고 B 노선 같은 경우에 0.33이 나왔어요. 제일 안 좋았어요. 네. 0.33이 나왔고 C 노선은 한 0.6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GTX 이제 B 노선 같은 경우는 제 기획에 들어갑니다. 제 기획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까 궁리를 한 거죠. 그래서 조사 대상 사업을 선정을 한 거고 지나서 이제 제 기획을 계속 이제 한 거죠. 계속 해서 2019년도에 이르러서 이제 한 2번 정도 이제 수정을 거쳐가지고 지금은 딱 이제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1을 넘겼어요. 딱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은 타당한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나왔고, 예비 타당성 조사는 이제 승인이 난 상태고요. 그 개요를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를 이렇게 이제 보시면 2011년 4월에 처음에 이제 반영이 됐을 때 송도에서 청량리까지였어요. 50km가 조금 안 되는 그런 구간으로 해가지고, 구간이 짧고 이제 인천 지역에서 서울 중심 정도까지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적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렇죠. 사업성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 2월 이제 예타 수행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6개월 정도 걸쳐서 요거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A 노선 1.33, B 노선 0.33, C 노선 0.66이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재기획을 하게 돼서 지금에 이르게 된 거죠. 그때 이제 타당성 조사 재검토했을 때는 1.13도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나오게 된 거는 이제 1.0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은 타당하고 이제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노선이 된 거죠. 그렇게 된 계기가 맨 마지막 이제 요번 이제 타당성 조사를 보시면 경춘선과 중앙선을 연결을 하게 돼서 당장 이제 2배가 늘어나요. 구간이 한 80km까지 이제 되거든요. 구간 길이가. 그래서 BC 1.0을 이제 달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존 노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예산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이제 많아지고, 네, 그래서 사업성을 계속 이제 키워 나간 거죠. 지금 그 예비 타당성 조사 승인 완료가 떨어진 게 국가 철도 사업 진행 절차 상에서 어느 정도냐, 이제 어느 단계냐 보면 딱 이제 첫 걸음 뛴 거예요. 그렇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이제 타당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선례가 있잖아요. A 노선 같은 경우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니까 바로 착공에 들어갔잖아요. 요런 이제 시간 순서를 조금은 많이 이제 절약을 해가지고 A 노선이 착공을 했기 때문에 B 노선도 좀 급물살을 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네. 기존에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승인이 되면 기본계획 수립 고시를 1년에서 이제 여기서 또 예비 타당성을 조사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뭐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도 이 기간 중에 들어가요. 네. 그래서 1년에서 3년까지도 걸립니다.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더 걸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 설계 뭐 2년, 실시 설계 2년, 요거는 그냥 대략적으로 이제 기간을 해 놓은 거고, 보통 저희가 이제 판단했을 때 빠르면 10년에서 12년 정도 소요가 돼요. 여기에 이제 처음부터 이제 완공까지.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이 상태로 진행되더라도 몇 년?
10년. 네, 10년 가까이 걸린다고 10년. 봐야죠. 네. 근데 이게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절차가 조금 많이 생략이 되면서 좀 빨리 착공에 들어간 거고, B 노선도 사업성을 이제 제일 큰 관문을 이제 넘겼기 때문에 빨라질 수 있어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 이거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총 14개가 이제 되는데 13개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왕숙역이 하나 이제 추가가 됩니다. 추가돼서 14개, 총 14개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단 뭐 송도역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요게 이제 송도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제 도심 신도시로서 이제 도심이 개발이 돼 있었고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환승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는 계획인 거고, 여기서 이제 역을 만들고 이용하는 그 이용객이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용객 추산은 2035년으로 이제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이제 조사를 해 놨는데, 계산을 했는데, 송도역 같은 경우에 일 이용객이 31,630명. 네, 31,63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많아요. 네. 그리고 인천시청역 44,500명, 500여 명 정도 이용을 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인천시청이 있고 공공기관이 있는 거죠. 공공기관이 있는 거고 부평하고도 멀지 않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 뭐 1호선, 인천 지하철 1호선, 2호선 뭐 다 들어가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부평역. 사실 저는 이제 부평역이 좀 그 유흥가라든지 이제 아파트 단지가 좀 있기 때문에 더 뭐 이용객이 많을 줄 알았지만 14,000명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됐고. 왜요? 유흥가 있어서?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좀 뭐 네. 그렇죠. 뭐 유흥가? 이씨. 이거 혹시 이 부평역에 역 출구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김 씨는? 이건 뭐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4개? 5개, 5개. 일단 요걸 왜 이렇게 막 여쭤봤냐면 우리나라에서 역 출구가 제일 많은 게 부평역으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제일 많아요? 네,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으면 또 몇 개일 것 같아요? 9개. 이게 비슷한데 일반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이게 부평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상가가 있기 때문에 네네. 지하상가 출구가 31개 있어요. 부평역은. 그리고 그냥 부평역에 직결돼 있는 출구는 8개. 그래서 하나. 네, 39개가 이제 돼 있어요. 그 부평 지하 던전 뭐 이렇게 부르고 해요. 네. 처음 알았네요. 이거 이 시 때문에 처음 알았네. 네, 1번부터 8번까지 뭐 이제 그 기존 이제 역에 연결된 출구가 있고 또 지하상가 1번부터 8번이 또 겹치거든요. 그래서 던전이라고 불러요. 아는 사람들만 아는. 네. 들어가면 못 나오는? 뭐 나올 수는 있겠죠. 뭐 근데 엉뚱한 데로 나오는. 나는 분명히 절로 나가고 싶은데 반대로 나와 있고. 그렇죠. 네, 그런 데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많은 데는 제가 이제 이건 찾아봤는데 대구에 있는 반월당역. 맞아. 반월당역. 네, 여기 많아요. 네, 여기도 기존 역 출구랑 이제 뭐 별개로는 모르겠지만 이 지하상가랑 같이 해가지고 43개 출구가 있어요. 합쳐서? 네. 네, 43개 출구가 있어요. 뭐 그냥 얘기해봤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당아래역. 요거 부천입니다. 부천 종합운동장, 부천 종합운동장 7호선하고 이제 그 근접하고요. 연결은 아직 뭐 이게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연결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입지상으로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좀 보여요. 보이고 이제 그 지하 통로로 그냥 연결하는 방식.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여기 신규 신설이라고 해놨는데 거의 이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지역에 생기는 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변 아파트나 뭐 이런 건 있지만 여기 아예 역 자체가 새로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뭐 기존에 있는 역이랑 부천 종합운동장 7호선하고 같이 네네. 네, 일단 연결이 되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에는. 네,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서울 지역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신도림역 여기는 17,900명, 18,000명 정도. 그리고 빼먹었는데 당아래역도 꽤 많아요. 이용 개수가. 네, 33,000명. 네네.
그리고 여의도는 뭐 설명 많이 안 드려도 뭐 신도림하고 여의도는 뭐 네. 여의도에서 많은 거는 네. 출퇴근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찍혀 있는 겁니다. 일자리가 많아서. 그래서 네. 그만큼 이제 지하철 5호선, 9호선, 신안산선도 여의도 연결 예정이고 네네네. 네.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여기 많다 보니까 용산역도 뭐 이렇게 뭐 잘 아시겠지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일 이용객이 이제 추산이 좀 많진 않아요. 13,000명. 그 위에 바로 서울역이 있기 때문에. 네. 13,000명 정도 이용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서울역, 네, 그 서울역이 나왔습니다. 제일 많아요. 55,000명, 56,000명이 달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익히 아시다시피 뭐 업무 시설이라든지 뭐 상업 시설 뭐 다 밀집돼 있는 데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부동산 투자로 뭘 이렇게 하기는 쉽진 않아요. 이미 빽빽하게 다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인 아닌 이상 들어가기 네, 굉장히 힘듭니다. 네, 상권도 다 이제 형성이 돼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참고만 하시면 되고 이제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 22,000명 정도 뭐 서울 지역이니까 다 뭐 상업시설, 뭐 주거 밀집 지역 뭐 다 들어가 있고요. 1호선하고도 이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경의중앙선, 그리고 장래 이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조심해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직 그 타당성을 이제 넘지 못했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을 아직은 뭐 모른다고 봐야 되고 네, 넘어갈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신도시권으로 좀 넘어갑니다. 이제 서울 밖으로. 그래서 망우역. 그래서 여기 망우역 같은 경우에는 32,000명, 33,000명 정도 이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지하철 7호선하고 경의중앙선, 경춘선. 이제 경춘선하고 연결되는 이제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상봉 버스 터미널하고도 인접돼 있기 때문에 뭐 이 이용객이 꽤 많은 이제 수치죠. 3만 명. 그리고 별내역. 요 뭐 대표적 신도시죠. 남양주에. 그렇죠. 네, 여기랑도 여기 이제 별내역도 이제 생기게 되고요. 기존 별내선하고 별내역 그리고 경춘 라인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돼 있고 요게 이제 새로 생기게 되는 왕숙역이에요. 네, 왕숙 신도시. 네, 3기 신도시에 들어가는. 네, 그래서 여기 왕숙역 같은 경우 원래는 별내에서 그냥 평내 호평으로 넘어갔는데 구간이 길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역을 하나 이제 더 넣게 된 거거든요. 그래야지 사업성이 이제 더 늘어나죠. 이용객들이 이제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왕숙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자면 한 2만 명에서 한 3만 명 사이 정도는 이용을 하지 않을까. 뭐 별내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그렇죠. 조건이죠. 그리고 이제 평내 호평 이제 조금 더 이제 경춘 라인으로 더 들어갑니다. 경춘 라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일 이용객은 좀 떨어져요. 17,000명 정도 이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마석도 이제 여기 종점역이 되는데 19,000명 정도 이용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이게 마석에 좀 이제 얽힌 사연이 제가 좀 있는데 옛날 대학교 때 굉장히 예뻤던 동기가 좋아했던 첫사랑? 아니에요. 저는 와이프를 사랑하죠. 네, 와이프를 사랑하는데 일단 이게 이쁘다고 강조를 해요? 뭐 그냥 그 특징이 그랬어요. 되게 예쁜 친구였어요. 그렇게 이뻤어요? 네. 특징이 이쁘다? 뭐 아무튼 뭐 그 마석에 살았는데 서울에서 여기 아까 얘기했던 상봉 버스 터미널 여기 망우죠. 네. 요거 타고 가면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아마 다섯 정거장밖에 안 되니까. 완전 빠르죠. 고속철이니까. 그런데 요 이제 마석에 가려고 상봉 터미널에서 2시간을 버스를 타고. 일반 버스 타셨구나. 네, 고속버스. 아, 고속버스 타고? 고속버스였던 걸로 기억해요. 네 자리 번호. 아, 그래요? 네. 그걸 타고. 좌석. 네, 좌석버스. 맞아요. 그렇죠. 벌써 그렇게 됐네요. 아, 그럼요. 네. 아무튼 뭐 그 좌석버스를 타고 마석에 가요. 그러면은 여기가 어땠냐면 저도 따라서 가봤는데 그냥 아파트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저도 예전에 가봤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 마석 가는 길에는 뭐 13차 재분양, 뭐 16차 뭐 재분양 500만 원으로 진짜 심각했어. 네, 500만 원으로 내 집 마련 뭐 막 이런 거 써 있어요. 맞아.
네, 그랬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이 교통이 들어와서 마석도 이제 달라집니다. 빛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네. 데가 파급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요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이제 구 도심이 되어 버렸었던 건데 경춘선 경춘선 라인이 이제 들어왔고 이런 이제 고속철로 해가지고 서울 도심으로 이제 한 방에 가버리기 때문에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 돼 있고 요게 이제 마성역에서 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마성역이 있고 마석에는 이제 차량기지 이제 종점역이기 때문에 차량기지도 이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월산 도시개발구역을 이제 계획을 하면서 마석역 그리고 마석 차량기지는 요 선로 북쪽으로 위치를 하고 남양주 월산지구는 남측으로 이렇게 이제 계획이 돼 있어요. 이게 저는 네. 마성역에서 네. 저 차량기 조금 이전할 것 같아요. 조금 위쪽이나 아니 옆쪽이나. 그렇죠. 네, 좀 이쪽으로.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좀 있어요. 여기 그 아파트가 하나 들어갔거든요. 그걸 싹 노리고 네, 얘가 들어갔거든요. 그게 있어요. 그냥 찾아보시면은 네. 언급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렇죠. 요거는 그러니까 아직 예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런 정도로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면 되고 딱 이거 뭐 지도 비교해가지고 딱 여기 뭐 이렇게 찝어드리는지는 못해요. 이게 예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뭐 차량기지까지 왔고 자 여기 이제 송도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지도에는 13개 역이 이제 돼 있는데 여기 네. 중간에 왕숙역이 있죠. 네. 여기 별내하고 평내호평 사이에. 여기 있는데 여기 이제 짧게 지금 보여드리고 연결되는 노선에 대해서 짤막하게 언급을 해드렸는데 인구 수요 예측하고 정차역의 지금 이 나오는 역들 정차역의 현 상황을 딱 분석을 하게 되면 부동산 투자 아이템이 딱 보이게 돼요. 그렇죠. 네, 보이게 되고 하나 예를 들어보면 아까 어디가 제일 좋다고 얘기하셨죠? 저 아까 송도는 무조건 좋고요. 네. 송도는 무조건 좋고 그리고 선 반영이 일단은 되긴 됐어요. 송도가. 네, 그렇죠. 아직 뭐 네. 이게 발표와 함께 네. A점하고 같이 이제 발표됨에 따라 조금 이제 그렇죠. 이게 송도는 무조건 제가 항상 강조드렸었고 네. 예전부터 제 손님들한테도 어디 좋냐 그러면은 송도가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곳이기 때문에 근데 논란이 됐던 거는 항상 얘기가 나왔었죠. 센트럴파크역에 GTX가 쓴다, 국제업무지구역에 쓴다 이러다가 제가 근데 항상 말씀드렸죠. 여기가 이제 상업지들이랑 네. 몰려있는 곳이 인천대 입구역이기 때문에 인천대 입구로 들어가고 갈 것 같다 저는. 그래서 그 아래쪽으로 이제 권해드렸었고 송도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잠깐 이 씨한테 말했는데 당아래역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잠깐 보니까 어우 깜짝 놀랐어요. 왜요? 너무 비싸. 아니 너무 비싼 게 아니라 선반영이 된 거지. 이미 조금 네, 이미 선반영이 너무 됐어요. 너무 됐고 너무 돼 있기 때문에 아니 더 오를 거예요. 개통하면 분명히 더 오를 곳이에요. 좋기 좋아 보입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 측면에서 그렇죠.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천시청역 추천드립니다. 인천시청요. 네. 인천시청역 생각보다 굉장히 그러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해를 하죠. 그냥 인천시청역이 좋다고만 얘기해도 인천에 이제 배우 수요라든지 그 지금까지 이제 상권이 갖춰져 갔던 이제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인천시청을 보면 이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지역이 많죠. 네, 높고 네. 이제 주거 밀집 지역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네, 아파트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시청이 다 밀집이 돼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네네네. 밀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일자리는 그냥 공공기관에 이제 종사하시는 인구 그거 딸린 그 인구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깔고 가기 때문에 이용객을.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부동산 측면에서 투자 측면에서 금액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인천시청역이 이제 나쁘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실수요 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러는 게 이게 혐오시설이 많아요. 중심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북쪽으로 남쪽으로 좀 많이 접해 있습니다. 혐오시설들이. 네. 근데 교통망을 보시게 되면은 인천시청역이 근처가 싼 이유가 서울로 바로 이렇게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교통망이 전혀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GTX-B가 착공이 되고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정말 빠르게 들어가고 일단은
오를 수 있는 측면이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네. 대기 수요가 뭐 다른 곳처럼 뭐 이제 현무 시설이 없는 뭐 송도처럼 네. 그만큼까지 오를 수가 없다고는 봅니다. 지금 교통망 조건은 똑같아요. 인천시청역이나 송도나. 근데 송도가 굉장히 비싸죠, 더. 그렇죠. 따블입니다. 네. 거의 2.5배 정도 비싼데 그 이유는 송도에는 현무 시설이 없다는 거. 네. 그렇죠. 네. 네, 좋은 점 지적을 해주셨고, 이게 지금 뭐 GTX B 노선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제일 좋은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찝어드렸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노선이든 간에 신규 노선이다 하면은 그런 계획이 어떤 지금 단계에 와 있는지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 역에 지금 놓여진 현 상황을 분석을 해가지고, 아이템을 아파트로 갈 수도 있고, 여기 상업지구가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상업지에 있는 뭐 상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주 없던데 여기 이제 계획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토지가부터 좀 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를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 그렇게 이제 투자 아이템이 달라진다. 네, 여기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반등은 어느 정도 시작됐어요. 왜냐면 A 노선이 이미 착공을 했고 B 노선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기대 심리도 있었고, 이게 언론에서 이제 좀 이제 계속 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총선.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아까 뭐 계속 이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 단계를 따져가지고, 물론 이제 투자가 밑바닥에서 사가지고 꼭대기에서 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불분명하고 그렇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게, 투자는 이런 계획 안에서 이제 그 부동산이라는 게 이런 계획 안에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고 이런 단계별로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계나 이런 계획을 정확히 알고 어떻게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A 노선이 빨리 진행됐기 때문에 B 노선도 그럴 가능성이 보인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빨리 움직이고 준비를 해놔야지 맞는 거다. 그런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밝게 이제 보고 있고 기회가 보인다 하면은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하고 이제 가치가 이제 폭등을 하게 될 때, 가치가 이제 폭등하게 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손쉽게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거고요. 네, 올랐을 때. 그러니까 더 욕심을 내도 되지만 그게 기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하는 게 부동산 투자예요. 부동산 투자 굉장히 이제 좀 장기적으로 그냥 안전 자산이다, 떨어지지 않는다,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러다가 망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계획적으로, 그리고 기간은 짧게 효율적으로 하는 게 부동산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밍이 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B 노선 같은 경우에는 총선 끝나고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근데 이제 지금 기간이 딱 이제 12월 달에 이제 공고가 나왔어요. 용역을 이제 할 업체를 찾고 있는데, 주겠다. 네. 뭐 항상 하는 업체들이 하긴 하지만, 그렇죠. 항상 하는 데만 해요. 항상 네. 하는 데만 하는데 이제 뭐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아까도 보셨지만 뭐 제 2차 철도망, 네. 철도망 구축 계획부터 들어가고 예전부터 상위 계획에 계속 나와 있던 거기 때문에 네. 어차피 진행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타이밍은 이제 착공 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확정.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착공 타이밍보다 조금 더 먼저 선정을 해야 보야죠. 되잖아요. 네네네. 그 타이밍 그래서 보셔야죠. 요게 업체가 선정이 되고 업체에서도 보고를 하죠. 네. 그리고 그거를 승인을 하는 거고, 그 사이 타이밍이 좀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죠. 네, 부동산을 이제 소유할 때는. 왜냐면 그 다음부터는 착공까지 뭐 길어도 뭐 3, 4년 안에 착공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철도 사업이라는 게 7년, 8년씩 걸렸는데 지금은 착공 들어가면 거의 5년 안에 끝내요. 끝내야 돼요. 네. 얘는 지금 또 민자 노선이기 때문에 네. 끝내야 됩니다. 안 끝내면은 네. 얘네는 그거 벌금 물기 때문에, 벌금이라 그래 표현을 할게요. 그냥 쉽게. 네, 네. 벌금 물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여간 그 준비 기간에 항상 이게 딱 그 시간에 끝나는 사업은 저희가
그렇죠. 단 한 번도 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타이밍을 제발 잘 맞춰서 너무 섣부르지 않게 들어가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김 씨가 얘기한 타이밍과 제가 얘기한 타이밍이 어려워요. 네, 바로 오진 않아요. 뭐 6개월 안에 온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1년에서 2년 안에는 와요. 오겠죠. 네. 근데 일단은 선반영 들어간 곳들이 있다는 것도 가격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선반영이 얼마나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네. 네. 자, 오늘 그 GTX B 노선 그 완전 정복 하셨나요? JMG라니까? 원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요. 아, JMG인데.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이 부평역의 역출구 개수도 몰라요? 출구 개수까지 알아야 되나? 그래야 뭐 전문가지. 아니 괜찮아. 아무튼 네, 농담이고요. 아무튼 오늘 뭐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GTX B 노선 철저히 이제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투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